계속 이어서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6장 청소년 대중문화와 팬덤 문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중문화라는 용어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이 대중문화는 대중문화 이해에서부터 바람직한 청소년 팬덤 문화 정책에 의한 가제 순으로 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중문화, 즉 대중문화라고 하는 것은 그 어떤 용어 정의를 우리가 먼저 살펴보면 독일의 여기에는 마스와 그다음에 쿨루트 어떤 복합어라고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스는 그 유럽 사회에서 귀족적이고 교육받지 못한 계층으로 오늘날에서는 어떤 면에서는 중하위 어떤 노동자 계층하고 가난한 사람을 일컬는 말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쿨루트는 고급 문화를 일컫는 용어로서 유럽 사회의 교육을 잘 받은 어떤 엘리트에 의해서 향유되는 예술, 음악, 문학, 미술 등 예술 문화를 즐기는 귀족들의 어떤 감정이나 사고까지 포함하는 이러한 것을 우리가 쿨루트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스와 쿨루트는 문화적으로 세련되지 못한 이 다수에 의해서 사용되는 이 상징물로서 어떤 경멸조의 의미가 강하다라고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대중문화의 개념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대중문화는 우리가 얘기할 때는 매스컬처와 어떤 파퓰러 컬처라고 우리가 이제 나눌 수 있는데 매스컬처는 여기는 문화적으로 세련되지 못해서 다수의 어떤 면에서 의해서 사용되는 어떤 상징물로서 여기는 어떤 경멸주의 의미가 더 강하다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중사회에서 이 대중매체에 대한 어떤 이해, 즉 대량 생산된 문화를 우리가 이제 또 매스컬처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요. 이 대중 즉 매스라는 것은 주체적이지 못하고 어떤 고립 분산되고 비합리적인 어떤 분산 이런 것들을 통해서 문화의 생산 과정에 여기에는 이제 초점을 두고 있다라고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대량 복제 미디어가 등장한 어떤 이후에 어떤 문화 산물을 우리가 매스컬처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파퓰러 컬처는 여기에서는 다수의 사람들이 향유하는 문화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어떤 문화의 수용과 소비에 여기에서는 어떤 면에서는 초점을 맞춘 이러한 개념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근대 이전에 평민들의 문화까지도 포괄하고 있고, 그 다음에 현대에 여기에 있어서 보면은 우리가 이제 파퓰러 컬처 같은 경우에는 주로 미디어에 의해서 생산 유통되는 이 문화로 구성되어 있고, 파퓰러 컬처로서 대중문화는 긍정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된다 그러면 이런 대중문화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면 우리가 대중문화의 어떤 역사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해방 후 우리가 이제 1950년대 유교 건설을 통해서 일제 어떤 그런 침략을 통해서 이제 해방을 맞이합니다. 그럴 때는 이제 우리가 이게 미군정기, 그리고 한국전쟁 통해서 이때잖아요. 그래서 미군 및 서구의 어떤 대중문화의 영향을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한국전쟁은 미국에 어떻게 돼요? 친밀감을 가져오고, 그 다음에 미국 문화에 대한 어떤 동경 심리를 가져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때 우리가 이제 어렸을 때 학교 다닐 때 보면 미제 어떤 그런 이제 영화들 이렇게 이제 어렸을 때 보면 미제 어떤 초코파이 예를 들어 초콜릿을 먹으려고 이렇게 따라다녔던 이런 것들, 그다음에 어떤 미국의 그런 어떤 문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동경한 그런 것들을 많이 우리가 이제 역사적으로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전쟁과 분단을 통해서 이 반공, 친미주의, 그다음에 체제 이대 올리기로 이제 전파하는 수단이 됐다라고 우리가 이제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1960년대에서 우리가 이제 80년대 전까지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군사 정권이 이제 들어가잖아요. 우리가 60년대 들어서 계속적으로 경제 개발 5개년 걸치를 통해서 쭉 우리가 성장해 오면서 이제 80년대에 들어서면 어떤 현상이 일어났느냐 하면 이제 이 60년대 쪽에는 이 60년대 쪽에 이렇게 해서 보면 군사 정권 이 급속한 어떤 면에서 보면 군사 정권에 의해서 급속한 어떻게 돼요?
산업화와 이제 근대화 정책이 추진되면서 이제 어떤 라디오나 TV, 주간지 이런 어떤 매스미디어가 확산된다는 거죠. 그리고 어떤 상업주의, 이 상업 라디오 방송으로 인해서 이제 어떤 그 1961년도는 뭐 서울 라디오, 문화 라디오, 그다음에 63년도는 동아 라디오, 64년도는 뭐 동양 라디오 이런 것들이 이제 막 개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상업 방송은 이제 64년도에서 뭐 TBC, 그다음에 이제 70년대는 MBC, 그다음에 이제 뭐 이런 것들이 어떤 TV 시대가 이제 막 개막이 됩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이 대중문화 이 상업주의로 이제 고급문화였던 대중문화화가 이루어져 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대중문화는 강력한 이제 통제 대상이 됐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이제 그 1968년도 뭐 이런 때 보면 썬데이 서울이 이제 창간돼서부터 그 대중적 주간지로 이제 속속 등장을 하면서 본격적인 어떻게 돼요? 대중문화 시대가 이제 열리게 됐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70년대 들어서부터 이 매체들로부터 이 생산된 대중문화의 내용이 이제 어떻게 돼요?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이제 수용된 시기로 인해서 문화예술의 이제 대중화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상업주의 현상으로 인해서 어떤 문학이라든지 그다음에 문학이나 연극뿐만 아니라 문화 영역에 있어서 모든 면에서 기존의 고급 문화가 이제는 이제 대중문화 돼가는 이러한 추세가 이제 되어가고 있다. 그래서 이제 실적으로 보면 이 고급 문화가 이제는 대중문화화 된다. 대중문화화 이제 돼가는 것이 이제 80년대 이렇게 이제 들어서면 있고요. 이제 이 당시 어떤 그런 정치, 경제, 문화에 있어서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은 뭐냐면 새마을 운동이다. 그래서 뭐 국민 부흥 운동이라는 이런 국가 정책에 의해서 다수의 시민들은 어떻게 돼요? 자신들의 어떤 욕구와 편의 자유를 스스로 뭐 절제하거나 또는 타인에 의해서 이제 억압당하면서 우리가 살아왔다라는 이 시기죠. 그래서 이 시기의 대중문화는 한층 강력한 이 정치적 통제의 대상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박정희 정권에서부터 이제 전두환 정권에 이르는 이 군사 정권 시기 동안에 정부는 어떻게 돼요? 다양한 검열 기구를 통해서 이 대중문화에 대한 사전 사후 검열을 이제 시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억압된 문화에 대한 욕구는 이제 80년대 이후에 이제 어떻게 돼요? 저항 의식과 함께 이제 강하게 이제 표출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면 이제 정치적, 사회 비판적 대중문화를 이제 탄압하게 됩니다. 그래서 소비적, 향락적 대중문화를 통해서 이제는 어떤 면에서 보면 이제 방관하게 되는 이런 추세가 있는데 이제 강남 유흥가가 이제 발달을 하면서 상당히 이제 그런 경제 성장을 통해서 10대 청소년들이 이제 중요한 소비로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87년 6월 항쟁 이후에 급속한 이제 민주화를 통해서 정치적 검열이 약화되고 그다음에 이제 시장 자본이 성장하면서 정보통신 기술이 급격한 발전이 이루어져 가고 있고요. 그런 통해서 이제 대중문화를 생산하고 유통하는 이 미디어가 이제 증가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 문화사업과 시장의 어떤 규모가 이제 급성장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특히 이제 이 80년대는 또 뭐가 이루어졌느냐 하면 이 80년대 전두환 정권이 시장이 되면서 이제 어떤 고급 문화가 이제는 어떤 노동문화 계급, 민족문화, 그다음에 전통문화, 민족문화 여러 가지로 나누어 있지만은 이게 이제 문화 격차가 이제 문화적으로 이제 어떤 대두되는 시기가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소비적이고 향락적 이 대중문화에 대해서는 방관하는 정책에 따라서 강남의 유흥가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향락 문화가 변성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제일 중요하게 이제 성장된 것은 뭐냐면 이때 이 스포츠 문화는 어떻게 돼요? 억압되고 무력감에 갇혀 있는 이 대중들의 가장 손쉽고 부담 없는 이 탈출구 역할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폭발적인 관심을 받는 이 놀이 문화가 되었다는 거죠. 특히 그래서 프로스포츠의 어떤 시작, 그다음에 올림픽 개최를 통해서 이제 스포츠에 대한 어떤 대중의 관심이 이제 크게 가져왔고 이로 인해서 어떻게 돼요? 스포츠를 직접 즐기는 이제 시민들도 늘어나게 됐다라는 것이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이 또 문화는 90년대가 들어서면서부터 어떤 문화가 들어섰냐면 자, 청소년의 문화는 이제 대중문화 시장이 어쩐 이제 주류를 떠오르게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유신 세대나 민주화 운동 세대를 거쳐서 이제는 세계적으로 어떻게 돼요? 탈이념의 이 시대가 도래하고 이제 물질적 풍요를 누리는 가운데서 이제 신세대들의 문화적 소비 욕구가
이제 새롭게 이제 불출되게 이제 시작되는 이러한 시대가 됐다. 탄력이 되면서부터.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우리나라의 어떤 그 10대들을 겨냥한 문화적 상품이 이제 등장하게 됐는데, 이때 이제 어떤 게 드러나냐면, 여러분들도 뭐 이제 아시겠지만 최초로 아이들의 어떤 시초라고 할 수 있는 서태지와 아이들의 등장을 통해서 신세대의 어떤 새로운 패러다임을 형성하게 됐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들의 어떤 뭐 트로트, 발라드 이런 어떤 중심을 통해서, 가요 중심을 통해서 뭐 랩댄스라든지 힙합, 그다음에 뭐 리듬앤 블루스 뭐 이런 것들이 적절히 혼합한 이 기법을 통해서 단숨에 이제 10대들의 어떤 문화 대통령이 이제 10대들이 문화 대통령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92년도에 어떤 서태지와 아이들을 필두로 시작된 이 신세들의 대중문화 침투는 사회 각계각층에 퍼져나가면서 어떻게 돼요? 상품 생산자나 마케터, 그다음에 방송 제작자 등 누구나 할 것 없이 신세대를 주목하고 이제 연구하기 시작하게 된 계기가 이제 90년도에 이제 2000년전에서도 90년도에 이제 일어서게 됐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2000년대 들어서면서부터는 이제는 IT와 대중문화가 이제 형성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컴퓨터와 인터넷의 발달을 통해서 이제는 디지털 문화라든지 온라인 문화, 그다음에 모바일 문화, 이런 대중문화의 어떤 중요한 영역이 이제 부상이 돼 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에 따라서 이제 대중문화 산업 전반이 크게 변화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회적 변화에 따라서 이제 청소년 대중문화는 어떻게 돼요? 과거 대학생들이 주도했던 이런 청년 문화나 민중 문화와 달리 이제는 대단히 감성적이고, 그다음에 탈정치적이고, 이제는 소비적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러한 문화가 이제 정착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뭐가 있었느냐 하면, 우리나라에 이제 2002년도에 월드컵이 있었습니다. 이 월드컵을 통해서 이제는 어떠한 세대의 어떤 감정적 문화가 이제는 여전히 대단하고 강력한 사회적 어떤 정치적 동력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이제는 보여줬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2008년도에 들어서면서부터 이제 강장 문화를 통해서 쇠고기 수입, 이 문제로 인해서 이제 촛불 문화를 이제 이끌게 되죠. 그래서 촛불 문제는 어떻게 됩니까? 10대 여학생들의 어떤 모임으로 시작돼서 이제와 세대와 계층을 초월해서 대규모 집회로 이제 확산되면서 21세기 젊은 어떤 그 네티즌들의 문화적 활력을 보여주는 이러한 계기가 되었다는 거죠. 따라서 정보화와 디지털 혁명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넘나들면서 신세대의 문화 시장의 어떤 정면에 이제 등장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디지털 혁명은 앞으로 더 빠른 속도로 전통적인 어떤 미디어의 구분과 문화 장르의 개념을 바꿀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문화 상품의 어떤 생산과 유통 구조를 이제는 이 IT 산업으로 인해서 이제는 바뀌어질 것이다, 변화될 것이다. 그리고 문화 사업은 적극적인 어떤 수용자이자 활용자 집단이 이제 10대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변해갈 것이다라는 것이 이제 그런 내용들이 이제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대중문화의 어떤 이제 순기능과 역기능들이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대중문화의 어떤 그런 순기능적을 보면, 자, 대중문화는 첫 번째는 많은 사람들의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문화의 어떤 그 대중화에 기여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과거 어떤 소수 특권 계층, 특정 어떤 면에서는 특권 계층에게만 향유되었던 이 고급 문화는 어떻게 돼요? 오늘날의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제 큰 부담 없이 쉽게 접할 수, 그리고 누릴 수 있는 문화가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서는 대중문화의 확산은 이제 문화계층의 차이나 그다음에 사회적 불평등 부분을 해소시키는 역할을 하게 됐다. 그래서 문화라는 것은 뭐 다양하지만은 뭐 여러 가지 어떤 보면 연극도 보면은 이제 뭐 어떤 면에서 보면 다양한 어떤 연극 계층들이 많이 활성화됐고, 우리가 이제 이 연극을 보러 가는 사람들은 이제 매니아들만 사실 있었지만 지금은 거의 이제 뭐 다양하게 되고 있고, 그다음에 스포츠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이제 골프를 얘기 이제 들어보면, 골프 같은 경우에도 정말 어떤 면에서는 이제 황제 운동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은 뭐 거의 뭐 이제 뭐 시골에서도 농사 지면서도 골프를 치고 이제 뭐 다 이제는 문화가 이제 이렇게 바뀌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문화, 이런 어떤 대중문화적으로 확산돼 가고 있다라는 거죠. 좋은 현상이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자, 이러한 대중문화는 사람들이 여가 시간을 즐겁게 보낼 수 있도록 어떻게 돼요? 다양한 오락과 휴식을 제공해서 여기에 생활의 활력소를 제공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양한 지식과 정보를 제공함으로 인해서 대중들의 어떤 삶의 질을 풍요롭게 하고, 그다음에 대중들이 건전한 가치관을 형성하도록 도와준다라는 것이 이제
여러 그 문화의 활력소를 제공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자, 국경. 이 대중문화는 국경을 초월해서 이 다양한 문화를 어떻게 돼요?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 대중문화를 통해서 직접적으로 경험할 수 없는 다양한 어떤 생활 양식을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게 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고요. 자, 이제 네 번째는 자, 이런 대중문화는 사회 통합의 기능을 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많은 사람들은 이 대중문화를 통해서 공통의 관심사를 갖게 되고 하나의 어떤 공동체 의식을 갖게 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월드컵이라든지 올림픽의 경우 많은 사람들은 자국의 승리를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열정적인 응원을 하고 하나로 뭉치게 되는 이러한 역할을 하게 된다는 거죠, 스포츠가. 그리고 어떤 지리적으로, 문화적으로, 그리고 계층적으로, 연령적, 그 다음에 어떤 특성에 따른 어떤 이질적 이런 특수 문화를 어떻게 돼요? 부분적으로 동질화시키고 연대감을 형성할 수 있는 이러한 어떤 사회 통합의 역할을 한다라는 거죠. 문화, 이 문화가 대중문화가. 그래서 대중문화가 하나로 이런 어떤 것들을 동질화시키고 연대감 형성시키는, 그리고 사회 통합을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해나간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여러분들 한번 부대에서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대에서도 여러 가지 어떤 부대의 업무로 인해서 막 여러 가지 뭐 좀 짜증도 나고 여러 가지 할 때 이제 체육대회나 이런 것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부대가 하나가 단합이 되고 통일이 되고 그다음에 연대감이 형성되고 이런 거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다른 어떤 부대와의 어떤 그런 그 스포츠를 통해서 단합이 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그 응원이라든지 뭐 이런 어떤 그런 그를 통해서 연대감이 형성이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좀 형성이 될 수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스포츠는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대표팀으로서 그다음에 이제 선발이 되고 그 국가대표팀으로서의 유니폼을 입고 이 경기를 뛴다는 것은 얼마나 큰 자부심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국가대표라는 것은 어깨도 무겁지만 그런 어떤 자부심, 그러한 것들도 크게 작용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현대 사회는 어떤 고도의 이 기술력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는 대중매체를 통해서 문화를 전승하고 보급시키고 그다음에 어떻게 돼요? 새로운 문화를 창조해서 사회 문제를 개선하는 이러한 방향으로 해서 긍정적인 이런 역할을 수행해 나가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반면에 대중문화의 어떤 그런 역기능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 있습니다. 대중문화에 긍정적인 기능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이러한 대중문화는 또 역기능적인 요소도 있다라고 우리가 보고요. 역기능적인 요소는 첫 번째는 정보화 시대에 대중매체는 어떻게 돼요? 무비판적이고 획일적인 이 정보 수용 자세를 갖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보 수용자가 주체적이고 비판적인 태도를 지니고 있지 못한다면 이러한 대중매체가 제공하는 어떤 정보의 무조건적 수용을 통해서 모든 계층이 획일화된 언어라든지 사고, 행동 이런 것들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청소년들은 더욱이 어떤 무비판적이고 획일적 문화의 어떤 숭배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고요. 자, 그다음에 이 대중매체를 통해서 현실 세계와 다소 거리가 있는 이 허구의 세계를 이제 보여준다. 그러니까 게임이나 영화, 드라마, 예능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기에서는 이 매체는 어떻게 돼요? 판타지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다음에는 이제 세 번째는 이러한 어떤 대중 매체는 가치관의 어떤 이런 혼란과 그다음에 그 물질주의를 조장할 수 있다. 그래서 대중들이 가장 쉽게 접하는 대중 매체인 TV, 이것은 직접적인 광고는 물론 드라마나 영화 그리고 어떤 기타 프로그램 속의 간접 광고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광고를 통해서 필요하지 않는 물건을 구입하도록 소비 행위를 자극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대중문화는 어떻게 돼요? 상업주의의 어떤 영향 아래 더욱 자극적이고 쾌락적인 이미지를 연출함으로 인해서 문화 수용자들의 어떤 성적 가치관을 혼란시키는 이런 것들이 이제 일어나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이제 네 번째는 이런 어떤 범죄라든지 그다음에 관련 어떤 보도나 영화 그리고 시청률을 올리기 위해서 사용되는 자극적이고 그다음에 어떤 폭력적인 이런 어떤 영상의 충동성이 강한 청소년이나 저학력이 약해지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돼요? 일탈행위라든지
이 모방 범죄로 유발시키는 이러한 어떤 자극제가 될 수 있다. 그래서 문화의 어떤 역기능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런 것들을 우리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자, 다음에는 이제 대중문화의 어떤 수용에 대한 여기에는 관점입니다. 그래서 대중문화의 수용에 대한 어떤 관점은 자, 청소년은 수동적인 대중문화의 소비 주체에 불과하다라고 볼 수 있고 청소년은 적극적인 대중문화의 향유자이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기에 대한 어떤 논의가 이제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자, 어떤 그런 적극적인 어떤 대중매나 좀 어떤 그 매스컬처의 개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계급을 구분짓지 않는 이런 대중문화의 속성이 이제는 퇴화되고 파퓰러 컬처의 시대가 이제 구현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대중문화가 현대 사회의 어떤 대표적인 삶의 전형으로 등장하였고 그 다음에 대중문화의 어떤 주체로서 청소년들이 이제는 자리 잡기 시작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청소년은 이 대중문화를 향유하고 평가하고 그리고 새롭게 창조하는 이 적극적인 주체로서의 성장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다음에는 이제 이 청소년 대중문화의 어떤 특징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어떤 특징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자, 여기에서는 그 대중문화 청소년 집단 청소년 집단 내부에서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어떤 일상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청소년들은 학업과 제도 교육의 틀 속에서 별다른 제약이 없이 주변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이런 대중문화를 통해서 여가 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자, 청소년들에게 있어서 이 대중문화는 그들의 삶 속에서 일단 각자의 어떤 가치관과 이런 어떤 조건, 이런 것들에 따라서 이제 다양하게 수용이 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세 번째는 청소년들은 이 대중문화를 접함으로 인해서 얻게 되는 지식과 정보에 대해서 자신만의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이용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네 번째는 자, 청소년들의 어떤 다양한 방식, 이런 통로를 통해서 획득하게 된 대중문화에 대한 어떤 정보, 지식, 이런 어떤 일상생활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어떻게 돼요? 자연스럽게 드라마의 적용이 이런 어떤 그런 드라마 이런 그 작용이 되어야 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다음에는 이제 청소년과 스타입니다. 자, 청소년이 희망하는 인기 직업이 뭔지 아십니까? 인기 직업 1위는 뭡니까? 청소년 스타는 연예인입니다. 연예인에서 이제 조금 들어가서 이번에 유튜브 뭐 운영하는 거 뭐 이런 요즘에 이제 이렇게 뭐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자, 연예인은 청소년들에게 어떤 독보적인 관심 대상이고 관련 직업 선호도도 함께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스타를 꿈꾸는 청소년들은 스타가 어떤 그 스타 시스템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 허상의 어떤 모습이고 인위적으로 꾸며지고 연출되어진 상품화된 어떤 이미지 이런 어떤 것들을 모르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고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어떻게 돼요? 이들을 우상화하고 추종하는 이러한 경향에는 변함이 없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청소년과 스타는 1990년대 후반에 들어서 이제 팬클럽 문화는 어떤 집단적, 조직적, 팬 문화의 어떤 주체적 성격을 갖는 이런 팬덤 문화로 이제 변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팬의 주체적 참여가 뚜렷하고 자신들의 어떤 문화지대 장소 이런 확장들이 이루어져 가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이런 어떤 그 팬덤의 특징은 어떤 특징들을 가지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차별과 구별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생산자적 활동을 여기에서는 이제 생산자적 활동으로서의 어떤 그런 참여가 이루어져 가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팬덤의 어떤 긍정적인 어떤 그런 특징 여러 가지는 그 다음에 이제 자본의 축적이라든지 지식 축적을 통해서 기본으로 이 팬덤의 광범위한 자료를 생산하는 이러한 측면에서 이제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는 이 팬덤 문화의 어떤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긍정적인 측면을 먼저 보면은 자, 긍정적인 영향을 보면 자, 청소년 팬덤 활동은
그들의 어떤 일상의 탈구가 되거나 또 활력소를 제공하면서 스트레스 해소라든지 심리적 안정과 정신적 건강에 여기에는 도움을 준다는 거죠. 그래서 가만히 앉아서 학습하는 것이 아니라 언론이라든지 문화상품, 생산자들의 사기를 밝히는데 총력을 기울이는 등 올바른 길을 모색해 나간다. 그래서 소속감과 책임감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다음에 부정적인 측면은 스타에 대한 어떤 그 사랑의 극단적인 어떤 사례로서 각 팬클럽끼리의 어떤 충돌, 유언비어, 협박, 스타의 어떤 사생활 침해 이런 요소가 되고 있고 외모지상주의, 뭐 성형이나 지나친 화장, 무리한 다이어트 이런 것들을 통해서 외모의 어떤 지나친 지상주의가 일어날 수 있고 상업지로 인한 어떤 지나친 소비 문화, 학업에 지장을 우리가 이제 줄 수 있다라고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다음에 이제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을 이제 다 말씀드렸고요. 그러면 이제 이런 바람직한 측면은 어떤 것이 있느냐? 자, 청소년 팬덤에 대한 어떤 긍정적 인식갖기가 뭐냐하면 이 팬덤의 일탈을 현상을 간주하기보다는 다수의 청소년들이 능동적이고 주체적으로 이 어떤 생활의 일부가 되는 삶의 방식을 바라보고 이해하는 태도를 가져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자, 건강한 이 팬덤 문화 형성과 정착을 위해서 여기에서는 어떤 것이냐면 청소년 대중문화는 결코 수동적이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동시에 무조건 능동적이고 또 적극적이지만도 않다는 것이다. 이거는 뭐냐면 팬클럽은 그들의 어떤 단순한 문화 수용자가 아닌 무언가에 참여하고 생산하고자 하는 어떤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이 모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활동해 나가야 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청소년을 이용해서 상업성을 부추기는 일이 이제 자제해야 된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어떤 그 청소년들의 어떤 성숙된 인격체로서의 어떤 성장하도록 환경에 대한 어떤 감시 책임과 의무를 담당해야 되는 것이고, 넷째는 이런 어떤 자본주의 대중문화와 스타 시스템에 대한 어떤 교육을 통해서 비판적 사고를 이제는 함양시켜야 된다. 그래서 자본주의 대중문화 속에서 스타 시스템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그렇지만은 엄청난 투자와 계획을 통해서 스타가 탄생하고 팬덤의 중요성이 커진 만큼 어떻게 돼요? 스타가 소속된 기획사에서 팬클럽을 조직하고 관리하는 경우 이것도 이제 많다라고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고, 다섯째는 TV나 컴퓨터 그리고 스마트폰 이런 것들을 통해서 미디어를 사는 것 외에 이제는 여가 시간을 활용해서 특별한 대안을 찾지 못한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문화활동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시행할 수 있는 이 공간을 제공해 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는 이러한 어떤 청소년들의 열정을 발산하는 이 대상을 스타로 지정하게 되면 스타 추종 현상이 심화된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어떻게 돼요? 청소년들로 하여금 이 열정을 좀 더 진취적이고 차기적인 활동을 통해서 진로 개발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줘야 한다라고 우리가 이제 보고 있다는 거죠. 자, 지금까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청소년의 그런 어떤 사이버 문화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청소년의 그런 어떤 바람직한 청소년의 대중문화와 팬덤 문화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여기에서 청소년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어떤 다양한 요소들을 또한 어떤 긍정적이고 순기능과 역기능 이런 요소들을 우리가 살펴봤는데, 그런 요소들을 잘 이해하고 청소년들의 어떤 문화 이런 어떤 팬덤 문화를 잘 이해해야지만 우리가 그들을 리더해가고 그들을 또 인도해 갈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지금까지 강의 듣느냐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들한테 중간고사 시험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강의가 길어졌는데 여러분들한테 죄송하고요. 강의 듣느냐고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